2018년도 3월, 중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대두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두는 미국의 대표적 수출 곡물이자 돼지고기 사육에 사용되는 사료의 주 원료이다. 중국의 돼지의 수는 약 4억 4천만 마리. 이 때문에 중국은 전세계 대두 수입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을 수입하는 국가이다. 이 중 3분의 1가량이 미국산 대두였다. 2018년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은 예년에 비해 74%가량 줄었다. 중국은 미국 돼지고기 수입도 줄였다. 돼지고기는 중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이다. 중국의 전체 육류 소비의 60%가 돼지고기이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5,350만 톤으로 세계 최대이지만 중국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돼지고기의 양은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에 달하는 5,494만 톤으로 약 165만 톤가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약 14%. 이렇게만 보면 상당해 보이지만 중국 전체 돼지고기 소비량 대비 0.3%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멕시코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수입국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농가에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에 보복 관세를 취하는 것은 2018년도 3월 말, 그리고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발하게 된 것은 2018년도 8월. 5개월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던 미국을 옵션에서 제외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야 됐다. 우선 기존에 많이 수입하고 있었던 EU 국가들과 러시아와 같은 새로운 국가들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5개월 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 발발했다. 이후 중국 당국이 폐사한 돼지의 병원체를 추출해 DNA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 폴란드에서 발병된 바이러스와 99.5% 이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한편 러시아 방역 전문가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러시아에서 최근 발병한 것은 2017년도 2건뿐이며 우랄 산맥 동부에 위치한 지역의 일이었다. 따져보자면 직선거리로 약 1700km가량 떨어진 중국의 심양의 작은 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과 러시아 돼지고기 수출과의 관련성은 분명 과장된 부분도 있다.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바이러스가 중국에 들어왔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식적인 루트 이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많은 양의 돼지고기가 중국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그로 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로 발병한 곳은 북한과도 가까운 랴오닝성의 심양이다. 이후 허난성, 저장성, 아노이성으로 퍼지고 급속도로 중국 전역에 확대되었다. 북부, 북동부, 심지어 최남단의 광둥까지. 결국 지난 19년 4월 유일한 비발생 지역인 하이난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로 확인된 지 9개월도 채 안 되어 중국 본토 32개 행정구 모든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양동국가인 중국에서만 폐사와 살처분으로 올해 말까지 1억 3천만 마리의 돼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전체 돼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당연히 중국 내 돼지고기의 값은 예년에 비해 46.7%가량 올랐으며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도 예년에 비해 76%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돼지고기 부족 현상과 가격 상승 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를 소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다른 육류로 부족분을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작년에 비해 소고기는 32%, 닭고기는 51% 더 수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이 닭고기 값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우리들의 치느님의 가격이 오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어 보이지만 닭고기 가격은 다소 독립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일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닭고기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닭고기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다만 돼지열병이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면 분명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우 첨예한 이익관계들이 엉켜있다. 이 때문에 일괄타결, 소위 말하는 빅딜은 어렵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미중 무역 실무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 농축산물 구매를 재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중심에는 대두와 돼지고기가 있다.
돼지고기야 자국 내 생산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해도 돼지가 3분의 1가량 죽은 상황에서 돼지의 사료인 대두를 다시 구매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대두를 수입하는 주된 이유는 자국 내 돼지고기 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곡물 생산 단가는 미국보다 톤당 약 50%가량 더 비싸다. 축산 비용에서 사료 가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값싼 사료인 미국산 대두 수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최근에 발생한 브라질 아마존 화재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 수입량을 과도하게 늘렸기 때문이라는 국제적 비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과 미국은 대두 생산의 주요 축이며 전세계 대두 생산량의 약 80%를 이 두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게도 이번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지난 3월 폭우로 인해 봄철 옥수수 파종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 많은 농가들이 대두로 작물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확한 막대한 양의 대두가 소진되지 않아 예년 기준 144%가량 잉여량이 증가해 심각한 대두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 농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들어 급속하게 떨어져 현재는 7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농촌 유권자의 지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양측은 농축산물 분야에 있어서 스몰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박영구원TV의 박영구원이었습니다.